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가장 지금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 징계 결정이, 징계를 다루는 회의가 7일이죠. 그리고 이 7일을 앞두고 당 내홍이 흔한 말로 전이 가경이다. 예.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의 처지라 할까? 이것은 사면초가, 저는 육면초가 완전 고립 상태에서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반적으로 평론을 한다면은 이런 상황 자체는 저는 이준석이가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구나. 특히 그동안 윤심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갈 건가, 아니면은 차제에 정리할 건가, 이게 가장 핵심이었는데 윤심이 이준석 대표 관계에 들어갔죠. 손절 관계에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박성민 비서실장인가, 대표 비서실장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대구 출신, 구청장 출신이더구만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대구시 구청장 할 때, 윤석열 대표가 이제 좌천돼 가지고 대통령이 좌천되고 대구 고검에 있을 때 서로 알게 되고 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 대표하고 자기 연결고리로 내려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성민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서 대표 좀 모셔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좋은 말로는 모시라는 건데, 하여튼 거중 조정을 여러 가지 좀 연결고리, 가교 역할을 해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뒀다는 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손절에 들어갔다는 표시죠. 왜냐하면은 당 대표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내보낸 사람이 뭐 자기 개인적인 일로 뭐 사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잠시 쉬는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까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느 정도 당을 잘 추스리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그다음 마찰을 피하고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어떤 명예로운 퇴진하더라도 할 건데, 지금은 뭐 어떤 범죄 내지 범죄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지금 만드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성상납을 받았냐 아니냐, 이건 성매매에 관한 범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걸 둘러싸고 7억 투자건, 그러니까 뭐 증거 교사, 위증 교사, 이 문제는 뭐 김철근 씨도 당연히 다 이거는 인정된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집권당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자체로서. 그래서 윤리위에서 7일날, 그때 왜 6월달에 할 수도 있었는데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하고 무슨 조치를 하고 게시를 하고 거기도 게시.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준석 대표한테 대해서는 7월 7일로 이걸 연기했단 말입니다. 이걸. 그거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집권당의 당 대표인데 어떤 윤리지에서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나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좀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로 봐야 돼요. 모양새 때문에 그런 거지. 거치를 좀 결정해 줬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관계가 아까 우리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사실관계 뻔하고 견적이 탁 나오는 건데, 이 식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성상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확인한 것도 없고, 제가 확인한 거는, 언론을 통해 확인한 거는 증거 교사, 인멸, 이 부분인데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상납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무리한 걸 한 거지, 7억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때문에 6월달 징계위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걸 윤리위에서 7월 7일로 한 거는 집권당 대표에 대한 그래도 마지막 예우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 심지어 요새 거의 이 돗자리를 깔아야 될 박지원 전 원장도 그랬더라고요.
그 전에 사퇴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했는데 그분 뭐 하도 이렇게 참 점을 잘 치고 장래 예측을 잘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리고 정치계에 오래 있었고 정치 구단 아닙니까? 자칭 타칭. 구단이죠. 예, 그런 분은 말씀에 대해서 물론 뭐 남의 당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이는데 제가 있죠. 근데 지금 그 뭐 김용태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성격으로 볼 때 절대로 자신 사퇴는 없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본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이지. 그리고 우리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그때 누구였죠? 경북대 교수. 정호영. 예, 그 사람 할 때도 이거는 정치계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지. 무슨 그렇게 윤리니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지금 여론조사도 이준석 대표 물론 그 안티도 있고 뭐 이래 좀 조작된 여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거의.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성상납이 있고 없고 그다음 증거 교사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잘못을 떠나서 있죠. 이게 집권당 대표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자기 성격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물러나면 자기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벼랑 끝 전술 이렇게 뭐 단호에 청명해 주거나 뭐 그런 말이 있던데 한식에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저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개인 혼자를 위하는 거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까 우리가 집권당 대표의 예우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지금 그 오늘 갤럽 조사인가요? 국민의힘 그 지지율이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항상 위에 있다가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당 내홍, 그것도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어떤 그 친윤과 이준석 있나요? 그런 사람 많은지 모르겠지만 뭐 거의 없다고 없지만 있다 칠 때 그런 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그것도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로 어떤 대결을 하고 이러면은 좀 나은데. 진짜 우리 국민들이 입에 내리기도 부끄러운 어떤 성상납 문제 이걸 둘러싼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한 1년 한 4개월간 1년 2개월이구나. 당을 이끌어온 당대표가 그 성공후사라 그러고 멸사봉공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국민의힘을 갖다가 살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은 이 사실관계의 진위를 떠나서 내가 국민의힘에 이렇게 그 어떤 누를 끼치고 어떤 분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래서 사실관계를 갖다가 윤리를 떠나서 나 그만두겠습니다. 윤리 이전에. 이렇게 하면요. 우리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뭐 앞으로 정치란 게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을 살리는 데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서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분이야말로 권력의 생리도 너무 그렇죠.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권력의 핵심에 늘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최근에 이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것이다. 뭐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지난번 나토 정상회담으로 출국할 때도 이 대표는 안 갔지 않습니까? 초청을 안 해서 안 갔다는데 왜 안 했겠어요? 또 최근에 논란을 빚은 뭐 양자 만찬을 했느니 그것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 없다고 했죠. 부인했고 일각의 언론 보도는 이제 앞으로 면담을 요청할 때는 이유를 대해서 요청을 해라. 무슨 일로 만나자는 건지 그걸 대라는 것은 이제 만나기 싫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박지원 전 원장은 이게 바로 이제 그만두라는 사인이니까 험한 꼴 보기 전에 험한 꼴 보기. 험한 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윤리를 통해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그런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서 나중에 제기를 못 세가는 그렇죠. 바로 사는 길이다. 정치라는 건 늘 부침이 있는 거니까 이번에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사는 그런
이 정치라는 게 늘 꺼진 물도 다시 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리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조금 상반되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준석이 김종인의 키즈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상당히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두 정치 고수들 간에 약간 결은 다릅니다만은 이준석이가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런 쪽의 의견이니까. 근데 저는 결론을 뭐 좀 내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격, 어떤 그 관을 좀 알아야 한다. 이준석 대표도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어떤 서로의 생각의 차이, 정치적 이념의 차이 가지고 물러나지 마라. 그리고 과거에 그 2번 가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애를 먹인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적대감을 품고 하지는 않을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죠. 좀 대인적인 풍모가 좀 있어요. 저 이때까지 정치적인 그걸 쭉 보니까 그 검찰총장 시절부터 저도 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는 검사에 좀 비난을 좀 했습니다. 위계 질서에 반하는 이런 거 했지만 그 이후에 검찰총장 되고 나서의 한 행동을 보면은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진다를 먼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갖다 쭉 해온 사람이냐 아니면 검사로서 수십 년 해온 사람이냐 완전히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보는 거는 있죠.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정치적인 판단도 결국은 중요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직격을 했잖아요. 당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지금 무슨 도움이 된지를 모르겠다. 도움이 되는지를. 그 얘기는 장제원의 입으로 이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돼요. 당이 지금은 전부 대표만 하더라도 자기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무슨 성상납이다 해갖고 거기에 해가지고 자기한테 SOS나 치고 앉아있고 국회를 뭐 제대로 하나 끌어가는 것이 있느냐. 또 이준석 스스로가 이제 자기 정치하겠다고 나선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준석으로 더 이상 계속하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이런 봐야죠. 그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 이걸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편이라고 해가지고 끌어안을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정과 상식 여기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대표라고 해가지고 공정과 상식 그러니까 어떤 나쁜 행위를 했지만 안고 가야 한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정치만 수십 년 했으면 어떤 이것도 좀 지나가면은 조금 있으면 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있고 하면 파묻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모든 걸 떠나서 이게 사면 초과를 떠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고 이때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과연 국민의힘을 계속 이끌고 나갈 만한 도덕적 우월성 어떤 그 당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할 만한 그 내가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있죠.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한 번 더 나중에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지. 내가 끝까지 내 성격이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그 영선 의원으로서 이때까지 해온 나의 끈질김 누구한테도 백전불태라 그럽니까? 불굴의 정신으로 이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오산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는 야당 시절이고 또 그 이전에 손학규 대표와도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야당 시절과 대통령하고는 그렇죠. 그냥 직자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그럼요. 출신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조국 수사도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는 다 받아보니까 이게 엄청난 비리가 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갖고 뭐 문재인이라든가 여권의 그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 검찰이었으면은 검사였으면요. 조국 사건 덮어놓고 검찰총장이 2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그 이른바 성상납 사건 그리고 그 무마 사건 네.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해봤고 보고도 받았어요. 그럼요. 용납 못하는 특히 거예요. 이 접대를 했다는 김성길 예. 아이카이스트 대표 예. 그걸 대리하는 그 김소연 변호사가 밝히는 내용을 보면은 지난 30일에 이제 경찰 가서 진술도 했다는데 기자들한테 그 경찰에다가 성접대 당일에 입출금 내역, 환불 내역,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그러니까 그 접대를 담당했던 장모 씨하고 예. 대표고 그리고 접대에서는 신상 등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제출이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걸 사람들이 가지고 예? 집권당 대표 문제를 거짓말로 가짜 자료를 만들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김서연 변호사는 그 무슨 논의하듯이 어디 토론하던 식으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접근하면 그건 안 된다. 예. 그러다가는 이 경찰에서 체포영장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엄포를 치고 있고 김성진 이 대표만 이 사람도 지금 재소자 아닙니까? 예. 범죄자가 예. 뭐 7년형이나 받은 사람이 지금 당 집권당 대표한테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예? 찐간장 한번 마셔볼래? 내가 주는 이 찐간장 한번 먹어볼래? 뭐 이렇게 협박을 치고 이 사법처리 이거 처벌의 문제는 국가가 할 일이지만 진실의 문제는 당신하고 나 사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 입장문까지 막 발표를 해서 이준석 대표를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품위 위반입니다. 품위 그러니까요. 전상이에요. 예. 어떻게 집권당 대표가 재소자가 범죄자가 협박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들을 윤 대통령이라고 보고를 뭐 한번 모르겠습니까? 다 보면 알지요. 예.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내년 6월까지면 벌써 정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1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기간 그렇죠. 아닙니까? 여기서 성과를 못 내면 그렇죠. 2024년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뭔가 나름대로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아유, 당연하죠. 예. 그렇게 봐야 하고 경찰 수사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더니 지금 아주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 예, 경찰은 그런데 눈치가 빠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권력이 어디로 다 향방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이거 이미 손절이네, 거리 뒀네, 외면하네, SOS도 거부해버렸네 예. 하면은 경찰은 딱 치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이 얘기 잘못하다가는 참 험한 꼴을 봐버린다.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그런 수사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를 빨리 정리하고 이랬으면요. 조국도 그때 그랬잖아요. 네. 법무장관 후보 사퇴를 빨리 했으면은 가족은 살릴 수 있었잖아요. 자기 장관직은 못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나는 괜찮을 거다. 그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는데 나아갔다 그랬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자신이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정도 위기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더라고요. 외부에 몰려오는 파고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도 그랬고 조국도 서울부터 나왔고 그 이준석 하버드 나왔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위기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라는 거는 있죠. 정치라는 거는 뭐 국민들이 김종필 전 총리가 그랬잖아요. 호랑이와 같다고. 예. 국민은 호랑이입니다. 천재도 그리고 누구도 호랑이한테 맞서면 잡혀 먹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 조기 사퇴랄까, 뭐 자진 사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뭐 공언하고 있고 SNS다가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방향으로 모두 달려가면 된다. 해갖고 아주 그들 이 상대편 그러니까요. 소위 이제 우리가 아니죠 이제. 예. 확 이제 구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결사항전의 그런 뜻을 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신들 뭐 장제원이라든가 뭐 여기가 아니라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죽자 뭐 이런 취지인데요. 그래가지고 확 화가 되겠다. 그냥 완전히 내 타서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엄포를 놓는다 할까?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이제 그 2달 이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5월 10일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그 뭐 할 말은 많을지 모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있는 거고. 본인도 억울한 게 많이 그러니까요. 있겠죠. 그런 게 있을 때 그걸 갖다가 하고 싶겠지만 이거는 참아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멸사봉공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성공후사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되든 그다음 집권당이 어떻게 되든 내가 당 대표로 있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로 정치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벼랑 끝 전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박지원 전 원장 저는 뭐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의 정치의 생리 그리고 권력의 생리에 대해서는 진짜 달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이 사람이 볼 때 아니 어느 정치인 지고 있죠.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요만한 거라도 그 국민들한테 그 알려지면 그 부끄러운 것도 있을 거고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인간적인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그다음 뭐 경선 시절, 후보 시절 이렇게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다음 폭탄주를 잘하는 것도 사실 저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폭탄주 많이 마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걸 말하고 싶더라도 참는 거 이게 도리란 게 있죠. 딴 게 아니거든요. 어떤 정치의 도리 그리고 지역권당 대표의 도리 이런 걸 따질 때 이런 말을 하면은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자기가 그래도 같이 1년 동안 지내왔던 사람에게 해가 끼친다면 참아야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누구한테도 자기한테도 득이 안 됩니다. 나중에 결국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은 내주 목요일에 있는 윤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명까지도 거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경고를 넘어선 최소한도 몇 개월 이상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당무 정지 이런 걸 해버리면은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의 행태로 그동안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볼 때 그것이 당 내용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대표가 지금 하는 말 보면은 나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더라도 계속 분탕질을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자기가 당 대표 지냈으니까 많이 아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당 내부에 관해서 그러겠죠.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이제 난 당을 나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겠다 이럴 때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대통령한테도 많은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줄 수가 있는데 박지원 얘기는 게임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금배치도 없는 이제 대표 물러나 버리면 아무도 그동안 하도 척을 맞으셔가지고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어떤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도 어떤 징계를 하든 이걸 잘 마무리해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떤 윤리 결정이 나기 전에 자신 사퇴해버리면은
윤리 결정이 없거든요. 예. 이건 사퇴했기 때문에 당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당도 아니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예. 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이걸 갖다 윤리위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사람이다. 이게. 아무튼 그래도 주말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말에 장고 숙고를 하면서 또 내주쯤에 폭탄 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와 그래도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좀 이게 그래 뒤끝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완전히 그냥 분탕질을 해놓고 나가게 만들면 누구도 이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